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실이라고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생존 전략으로서의 그 비혼과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듀오 정보, 결혼의 듀오 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 대표를 맡은 지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는 박수경입니다. 저희가 그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어디 가면 결혼이 미래다라는 얘기로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은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이 선행이 돼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게 이렇게 순서적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결혼을 너무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결혼에 대한 독려가 있어야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를 들여다볼 때 저는 먼저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떤 행복에 대한 생각부터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결혼해봤자, 아이를 낳아봤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위해서 잘 자란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1+1이 2가 아니고 1.5도 안 되게 어떤 혜택들이 돌아간다든지 의무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페널티가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잘 벌어서 결혼을 했더니 합쳐서 1억 넘는다고 다 혜택 대상에서 빠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요즘 청년들은 거의 자본주의 키즈라고 생각할 만큼 경제에 민감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이 없으면 결혼에 대한 그 메릿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또 경제적인 메릿이 없어도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는 데서 오는 뭔가 행복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워낙이 주변에 보여지는 게 많고 다들 그 SNS라는 그 소통 창구 때문에 내가 남보다 어떻게든 낫게 보여지지 않으면 심신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결혼이 안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행복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생활이 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 청년보좌역 박세진입니다. 네, 청년보좌역이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부처마다 저처럼 청년보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직원이자 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왔는데요. 이번 세션의 주제가 비혼과 저출산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이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의 인식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혼과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청년들에게 빈곤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출산 이후에도 남녀 모두가 동일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일가정 양립을 또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청년들은 경제적 빈곤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지라도 또 시간적 빈곤, 나아가서 마음적 빈곤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유연근무라든지 육아기 단축 시간 근로, 재택근무 중 이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적인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또 잘 운영되기 위해서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녀 모두가 이런 제도를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국민인구 형태 조사를 해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96%의 청년들이 자녀가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녀의 존재를 되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또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매체가 가정의 모습을 건강하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재들, 그리고 그런 결혼이나 가정 문화가 고부 갈등이나 불륜 등 되게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로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청년들이 또한 부정적으로 가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이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먼저 인지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광용 변호사라고 하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년 됐고 현재 8개월인 딸을 육아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앞서서 남성들이 오히려 출산을 좀 기피하고 있는 현재 사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 주변 변호사들도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한 명만 낳고 이제는 안 낳겠다, 2명, 3명 낳는 것이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최근 법률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 대형 로펌에서 남자 변호사가 육아휴직을 한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형 로펌 13곳 중에서 6년 동안 7개 곳에서만 35명의 남성 변호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6개의 대형 로펌에서는 단 한 명의 남자 변호사도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대형 로펌에서 35명만 육아휴직을 한 것은 변호사의 어떤 높은 임금에 비추어 현재 육아휴직 수당이 15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금이 10분의 1 가량 줄어드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적인 어떤 전반적인 개조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 세전 150만 원인데 이를 충분히 늘려, 원래 기본 어떤 급여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정도로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50만 원이라고 하지만 다행히 6+6 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수당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이것도 세전이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볼까 고민을 했는데, 제 배우자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제 상대방 배우자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는 상승하지 않는다. 현재 현행 제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파트너 변호사가 되니까 이제 고용보험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저는 육아휴직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제 수당이 안 나오게. 육아휴직을 할 수는 있지만 육아휴직 수당이 안 나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들한테는 현행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6+6 제도를 통해서 육아휴직 수당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오늘의 이제 주제에 좀 그걸 맞춰본다면 일터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션의 팀장님, 그 모션은 어떻게 변화를 노력하고 있는지 좀 들려주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2배 힘들지만 4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아빠 김진환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42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 만 4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비교적 작은 기업이지만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임신, 출산, 보육이라는 전반적인 과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나씩 두고 있고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결혼을 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휴가 정책이라든지 결혼 지원금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근로자는 태아를 지키기 위해 16주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아 검진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남성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휴가를 제공해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 근로자는 3개월간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돼서 본인이 육아휴직을 얼마를 사용하게 될지를 선택하는 경우로 들어가게 되고, 남성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함께 워케이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같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신생아 시절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는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 학자금 관련된 그런 지원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한 아이의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수당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저희가 뭐 기업처럼 1억 원을 주진 못하지만 현실적인 조그마한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만족도를 높여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만 2년간 진행했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부분을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고 여성이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므로 인해서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저희 회사의 육아휴직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1호 육아휴직자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제가 법인 설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한 분도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100% 미혼이셨는데 현재 60% 기혼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60% 안에서 지금 3분의 1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3분의 1은 딩크족이었는데 임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남편이 좀 자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 가능성은 열려있는 추세여서 여성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 출산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변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 결혼기념일 유급휴가가 있는데요. 직원분들이 실제 내 생일날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기혼과 미혼이 좀 차등이 되어 있는 차별화된 제도다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기혼자에게 더 유리한 정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주위에,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주위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 동거가 매우 빠르게 늘고, 비혼 동거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불과 한 10년 전에 2012년도만 해도요 한 46%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8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그래서 굉장히 젊은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비혼을 법제화되고 한다면 그 출산이 늘고 그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같이 살겠다, 살아보겠다는데 결혼이라는 것까지는 버겁다라는 게, 그게 그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족관계 문제들 때문에 그냥 사는데 대신 훨씬 쉽게 헤어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은 덜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늘 얘기지만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아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고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이 비혼에 따르는 부담감, 특히 비혼 출산에 됐을 때 자녀가 받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 사회가 똑같이 대해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청년들은 결혼식 또 올리고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비혼일 때 오히려 혜택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한부모 자녀한테 받는 혜택, 심지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아시죠? 대학 갈 때 한부모 혜택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근데 아빠는 있어야 되고 내지는 엄마는 있어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가정의 평범한 가정의 아이로 보여지되 제도적으로만 나는 비혼이야라고 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거에 휘둘릴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이런 제도는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해야지 된다라고 봐지고요. 지금은 뭐 비혼을 인정해서 아이를 더 낳는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제도가 오히려 지금 기존의 한부모 자녀들한테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더 투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애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돼서 그 친구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자라면 그것도 서서히 더 늘어나는 거지, 이거를 정부가 장려한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반드시 봐지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동거나 이런 비혼 관련한 동거 이런 문제랑 출산과 연관져서 어떤 제도 변화가 있으면은 좀 변호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런 쪽 양육 뭐 이런 쪽에 그런 사건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떤 혜택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면서 책임은 두려워한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혜택에 민감하고 책임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야 된다. 혜택의 어떤 긍정적인 열매를 따먹으려고만 하는 체리피커라도 이용을 해서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지, 체리피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어떤 동거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법제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문제를 조금 쉽게 보시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리피커라도 이용해서 출산율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서 전 다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심지어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성세대나 아니면 사회 그리고 또 정부가 무엇을 바꿔야지 같이 더불어 행복해 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다 논의는 못했지만 이제 얘기 보따리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바꿔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